특히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 중에 속해요. 특히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 중에 속해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집중 분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였어요.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숭실대학교는 이렇게 천자의 4번 문항을 요구한 학교 중에서도 특히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 중에 속해요. 그래서 낮은 대신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잘 써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학교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니까 자소서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숭실대는 SW 특기자에 대해서 또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학생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등급점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급점수표를 보면 그 극간차를 보면서 여기가 어디 이하로는 안 뽑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보시면 0.5, 0.5, 0.5씩 감점하고 여기까지 0.5씩 감점하고 여기서부터 1점씩 감점합니다. 그 얘기는 5등급까지는 감점폭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다가 6등급부터는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감점폭은 논술 우수자나 예체능 우수 인재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학종의 인재상을 전형별로 분리해 놓은 게 좀 특징인데요. SS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형과 창의성, 성실을 같이 포함한 인재를 원하고, 고른기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것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활기록부 자체의 반영 비중은 썩 높지 않아요. 그리고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좀 높아요. 면접평가는 전공적 합성과 인성과 잠재력, 이게 발전 가능성이죠. 발전 가능성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전공적 합성이 15점, 인성과 잠재력 합쳐서 15점 이렇게 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있는 이 서류는 이제 여러 명이 채점하고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면접은 이제 1점 단위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시간이죠. 베어드 우수 1 같은 경우에는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은 국어, 탐구 또는 과학 이 과목을 모두 1등급 받고, 수학을 2등급까지 받았으면은 이 장학에 해당이 돼요. 경제통상이나 경영대학은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과 탐구, 그리고 여기 있는 국어 2등급.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격 기준을 짠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성적으로 숭실대에 가서 이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액수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거는 것보다 좀 합리적인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작년과 재작년에 숭실대학교가 어떤 경쟁률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띄운 거는 2019학년도 수시 경쟁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전형이 경쟁률이 10을 약간 넘은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 한 8 정도였는데요. 2018년도에는요 교과전형이 역시 8대1 정도, 종합전형 역시 10.7 정도로 작년과 올해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각각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최신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기독교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상당하죠. 그리고 저 여기도 떨어진 학생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충원률은 어땠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숭실대는 충원율 자체는 밝히지 않았고 이제 내신을 밝혔는데요. 기독교학의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3.88 정도였습니다. 타학과, 그러니까 국어국문학이 2.59, 영어영문학이 2.58, 도고동문학이 3.92 이 정도 나오는데요. 도고동문학은 좀 특별히 낮았네요. 그러니까 이 인문계열에서 내신이 낮게 나오는 거는 이제 외고 애들이 숭실대를 좀 이제 받침목으로 많이 써서 그렇죠. 정보사역이 2.52, 언론홍보학이 2.56, 평생교육학이 2.67, 그리고 이과의 경우는 전체적 계열평균 2.82 정도고요. 수학이 2.75, 물리학이 3.09, 화학이 2.48, 생명시스템학부가 2.51, 여기 좀 높다 그랬죠. 화학공학과 제일 높아요. 2.38.
유기신 소재 파이버 공학이 2.66, 컴퓨터 학부가 3.05예요. 제가 4등급 학생을 합격시킨 게 작년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경쟁률의 차이가 학과별로 좀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컴퓨터 학부가 좀 사람이 몰렸어요. 컴퓨터 학부가 사람이 몰렸는데 17.8이잖아요. 전년도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컴퓨터 학부가 16.5. 여전히 높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약간씩 오른 정도고, 특별히 학과에 따라서 뭐 어떤 학과가 특별히 몰려서 그 다음에는 뭐 훨씬 적은 인원수가 지원서를 냈다, 이런 일은 숭실대에서는 크게 없었어요. 숭실대는 매년 인기 있는 학과가 계속 인기가 있습니다. 다시 2019년 걸로 돌아왔습니다. 네, 종합전형 보고 있고요. 그냥 여기는 좀 과별로 쓰고요. 실제로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게 과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죠.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10대를 넘어가면 고른기회 전형으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인원수를 또 잘 보시고 경쟁률이 예를 들어 쌓였을 때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일반 전형 썼을 때 내가 유리한지, 아니면은 한 명밖에 안 뽑는데 경쟁률이 10대1이 넘는 경우에 유리한지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찾아볼 건데요. 제 19년과 보고 있어요.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몰린 게 중어중문학과에 좀 많이 몰렸네요. 교과 전형에서는 눈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년제로 경쟁률이 돌아간다는 게 이쪽에서 제일 많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학생부 우수자, 그러니까 교과 전형 학생들의 내신 컷은 많이 높았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합전형의 내신 평균이 인문계열이 2.9, 자연계열이 2.8 정도였던 것을 고려할 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2.09, 그러니까 2.1 정도 되고요. 자연계열이 2.24,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0.78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0.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합격자의 평균이. 다만 표준 편차의 차이는 큽니다. 교과 전형이라면 당연히 그 0.01, 0.2, 0.1 요 정도 사이 안에서 다 합격자가 들어가니까 그 선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은 입결이 한 0.3 정도 오를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원수를 좀 줄이거든요. 인원수를 좀 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몰리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지금 도민도 분석이 되고 있어요. 국어국문학 같은 경우에 2.0, 영어영문학 2.0, 독어동문 2.3, 불어불문 2.2, 언론홍보학과 1.7, 평생교육학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한번 보죠. 논술 숫자는요, 합격자의 내신 수준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3.7이고 경상대가 3.6으로 큰 차이 없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3.8, IT공학과도 3.8이에요. 그래서 3.7, 3.8 사이의 학생들이 선호되고요. 4등급 초반까지가 선호되는 내신이고 4등급 후반부터는 선호되는 내신이 아닙니다. 경쟁률은 크게 뭐 어디에 몰리거나 하는 거 없이 다 30대 1을 좀 넘거나 하는 경우였는데요. 언론 홍보학과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좀 탐을 내다 보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되네요. 숭실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해서 별도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